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을 볼 때 행정법 과목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다들 마음이 조금 급하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단권화라든지 혹은 반복학습 이런 건데요. 자, 시험 마지막 날에 꼭 보고 들어갈 핵심적인 것들은 키워드, 학칙 시정 요구 지금 나와 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진도별 문제, 오늘 벌써 15강이죠. 풀어볼 텐데요. 조문 그리고 기출들 중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 뽑아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행정지도 그리고 행정계획 일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댓글에 이런 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행정법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기출만 봐도 될지, 그리고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조금 헷갈렸는데 그림을 그려서 시각화를 해보니까 훨씬 좋았다.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요.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우선 이병공간 채널에 판례는 판례대로 그리고 조문은 조문대로 이렇게 정리해둔 컨텐츠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거 꾸준하게 계속 들으시고, 자, 그리고 기출 지문들은 진도별로 제가 정리해둔 자료들이 있습니다. 기출들만 또 뽑아서 제가 해설 강의를 올리기도 하고요. 잘 때도 켜놓고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반복 또 반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을 볼 때 행정법 과목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다들 마음이 조금 급하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단권화라든지 혹은 반복학습 이런 건데요. 자, 시험 마지막 날에 꼭 보고 들어갈 핵심적인 것들은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거죠. 특히 행정법의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리는 공부 방법이 있죠. 키워드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키워드들이 결국에는 판례의 핵심적인 단어들, 핵심적인 법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조문도 마찬가지고요. 조문은 근데 조금 암기도 필요하고요. 자, 저희 채널을 반복 학습의 창구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4번의 행정지도에 관한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뒷부분 쪽에 가면 행정지도, 행정계획,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배운 공법상 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라는 파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행정지도인데요. 지난주에는 공법상 계약을 살펴봤고요. 자, 이 4번 문제입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자, 오늘은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는 행정절차법이요. 행정절차법 48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48조부터 51조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조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비권력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된다. 이런 선택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4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48조 1항의 내용도 있고요. 오늘 시험 지문에 나와 있는 48조 2항의 내용도 있습니다.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번 보시면요.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지도라는 게 보이고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다 이런 단어가 보이면 이거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시그니처입니다. 헌법재판소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정지도가 원칙적인 오리지널 행정지도라면 처분성이 없고 그리고 헌법소원에 있어서 공권력 행사의 대상도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내가 안 따라도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칙적인 행정지도로서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다. 혹은 행정지도이기는 한데
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불이익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 처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공권력 행사의 대상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학칙 시정 요구 사건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저희 그 문제로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전제로서 이런 문장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늘 2번도 맞는 지문이네요. 그리고 3번 보시면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의견 제출권을 갖지 않는가? 자, 오늘 3번이 틀린 지문인데요. 자, 여러분 이것은 행정절차법 50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절차법 50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해서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 문제죠. 그래서 오늘 답은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4번은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신분, 취내신을 밝혀야 합니다. 자, 이거는 행정절차법 49조 1항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4번 문제는 조문 문제가 1번, 3번, 4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렇게 2번에 끼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 행정지도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문을 묻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유형.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당연히 판례를 묻는 건데요. 행정지도는 처분성이 있는 행정지도도 있고 처분성이 없는 행정지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분성이 있냐 없냐 이거를 묻는 판례 문제가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행정지도를 따랐는데 과연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4번에서 함께 살펴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5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행정기본법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심사에 대한 조문을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자, 채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5번 역시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먼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여러분 키워드 학칙 시정 요구 지금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딱 보이면 바로 그 판례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학 총장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도 문제로 풀어봤지만 이 학칙 시정 요구 사건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행정지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선 행정지도였죠.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답은 바로 2번이고요. 이 판례 잘 나오는 판례죠. 여러분 이 행정지도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학칙 시정 요구 판례와 더불어서 좀 잘 나오는 판례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 사건은 처분성이 또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답은 5번에는 2번이고요. 다른 거 한번 보시면요. 자, 3번에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내용을 분석해서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있는데, 자,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볼 수 없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오늘 노동부 장관의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 개선 요구 행위는 원칙적인 행정지도로 보았고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세무당국이 특정 회사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행위. 자, 세무당국의 주류 거래 중지 요청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도 원칙적인 행정지도로서의 사건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본 2번, 3번, 4번은
행정지도가 원칙적인 거냐, 아니면 행정지도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그러니까 한계를 조금 넘어선 거냐에 따라서 처분성이 있냐, 없냐를 나누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1번 한번 보시면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관해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했고 그에 따라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 행정지도에 관한 교과서 내용을 볼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법한 행정지도와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인데 그건 여러분 우리 교재 잠깐만 살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위법한 지도와 위법성 조각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이제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불법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공무원이 나에게 행정지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행정지도는 불법이었어. 근데 나는 몰랐어. 왜냐면 공무원이 그렇게 지도를 해서 한 거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 내가 전과자가 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주장을 합니다. 법원에서. 내가 위법하게 어떤 행위를 한 것은 맞는데 나의 행위는 공무원의 지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위법성이 없어요. 나는 그게 위법인 줄 몰랐거든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요건에는 해당을 하는데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이거든요. 여러분 관념적으로는 이게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 같죠? 하지만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방금 우리가 읽어본 기출지문 판례인데요. 토지거래 계약 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위법한 관행에 따라 토지의 매매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이분의 경우에는요. 토지거래계약 허위신고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셨습니다. 허위신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래계약 같은 걸 할 때 실거래 가액을 신고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세요라고 했겠죠. 그래서 나는 실거래 가액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불법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운계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관해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왔고요.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관행이니까, 법에 어긋나니까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내가 신고를 했다고 해도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오늘 이 사건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말입니다. 자, 내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여러분. 나는 분명히 공무원이 시켜서 한 건데,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판례는 이게 위법성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범법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행정지도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인 행정지도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따랐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공무원의 행위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한 거예요? 그렇죠.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과는 상관없이 결국 선택한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약간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자, 지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판례 문장 그대로죠. 행정관청이 토지거래 계약 신고에 관해서 공시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매 가격을 신고하도록 지도해서 그에 따라서 내가 허위 신고를 했다. 그래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니까 나는 위법성이 없어요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네. 이게 여러분 그 행정지도에서 나오는 시험 세 번째 유형입니다. 위법성 조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국가배상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현재까지 여러분 행정지도에 있는 판례 중에 국가배상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좀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복습하시면 참 좋을 내용인데요. 아무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넘어가서 네, 여러분 오늘 행정지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에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건 잠깐 끊고 다음 시간에 저희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